안녕하세요. 이번 세미나에서는 레이아웃 LM 버전 2에 대해서 발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연구 소개입니다. 일단 그 레이아웃 LM 모델 같은 경우는 이미지 문서 자체를 이해하는 목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가정이 어떠한 문서 포맷이든지 잘 이해할 수 있도록 가정을 하고 있고, 그리고 이 문서를 이해하기 위해서 이미지로 되어 있으니까 그 이미지 자체 안에 있는 텍스트 정보를 이해를 해서 문서를 이해하는 컴포넌트가 있고, 그리고 두 번째로는 비전 자체에서 나오는 어떤 레이아웃이나 스타일에 대한 그런 폰트 정보를 잘 이해를 해서 이런 문서를 잘 이해를 하는 목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요 예제 같은 경우는 이제 소로이 데이터셋에 대한 데이터고, 그거에 대한 레이아웃 LM 모델을 사용을 해서 예측된 결과를 보여주는 예시인데요. 이렇게 어떠한 이미지 인풋이 하나 들어갔을 때 그 안에 있는 원하는 타겟, 요 예제 같은 경우는 컴퍼니, 어드레스, 데이트, 토털, 아덜, 이런 레이블, 시퀀스 레이블링을 하는 목적을 가지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는 단순히 이제 어떤 슬롯을 예측하는 것이 아니라 이 어떤 문서의 시멘틱한 엔티티를 예측을 하는 태스크도 있습니다. 그래서 요 예제 같은 경우는 헤더와 퀘스천, 앤서 이 세 가지에 대한 페어 데이터가 주어지면은 그거에 대해서 이것도 마찬가지로 시퀀셜 레이블링을 하는 다운스트림 태스크가 존재를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주어진 다운스트림 태스크에 대해서 어떻게 잘 예측을 할 수 있고 모델을 세울 수 있는지 다음과 같은 연구 동향이 있는데요. 첫 번째로는 기본적으로 CNN 모델을 태워서 이미지 자체를 이해하는 모델도 있고, 오브젝트 디텍션 유에 패스트 RCN 이렇게 해서 GCN 다양한 모델들이 선행 연구되어 왔습니다. 그래서 기존 이전에 발표드린 세미나에서는 레이아웃 LM에 대해서 발표해 드렸는데, 이번에는 2021년도에 새로 나온 레이아웃 LM 버전 2에 대해서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 레이아웃 LM 버전 2를 이해하기 전에 레이아웃 LM 버전 1이 어떻게 되어 있는지 간단히 브리핑하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 레이아웃 LM이라는 모델은 이미지 자체의 텍스트와 레이아웃 두 가지 정보를 학습해서 문서를 이해하는 모델입니다. 그래서 이미지가 주어지면은 그 이미지에서 어떠한 비전 피처, 여기서는 패스트 RCN에 대한 비주얼 피처를 뽑아냈고, 그 텍스트에 관련돼서는 OCR에서 탐지된 캐릭터, 단어 레벨에 대해서 워드의 형태, 텍스트의 형태로 변환이 됩니다. 그래서 그 텍스트를 인풋으로 활용을 해서 버트 모델에 사용하게 되는데요. 근데 이 버트의 모델을 들 때 단순히 토큰에 대한 인베딩을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그 토큰에 대한 실제 이미지 상에 있는 그 토큰의 위치에 대한 바운딩 박스를 입력으로 줘서 어떠한 레이아웃 정보도 잘 학습시키도록 인베딩을 시킵니다. 네, 그래서 그거를 이제 버트에다가 이제 포워드를 시키면은 어떤 컨텍스처럴 인베딩이 되고, 여기서는 이제 레이아웃 LM 인베딩이라고 말을 하고 있죠. 그래서 이 두 가지에 대한 비주얼 피처와 텍스트의 피처에 대한 어떤 두 가지 피처를 더해줘서 다운스트림 태스크를 이해하는 목적을 가지고 있는데요. 근데 이 버전 1 같은 경우는 이 비주얼과 텍스트 사이에 엔드-투-엔드 프리트레이닝이 아닙니다. 그래서 각각 학습이 이루어지죠. 그래서 이러한 문제를 좀 해결하고자 다음과 같은 버전 2의 모델을 제안을 했고요. 좀 간단히 레이아웃 버전 1과 버전 2에 대한 차이를 보게 되면은 엔드-투-엔드 프리트레이닝이 이번 버전 2에서 수행이 됐고, 그리고 이제 목적 함수 같은 경우도 그냥 단순히 마스크드 랭귀지 모델링이 아니라 마스크 랭귀지 모델링 플러스 텍스트 이미지 얼라이먼트와 텍스트 이미지 매칭, 요 두 가지에 대한 로스 펑션이 추가가 됐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렇게 모델리티를 하나 더 추가하다 보니까 학습 프리트레이닝 단계에서, 그래서 셀프 어텐션 메커니즘에서 텍스트뿐만 아니라 텍스트 비전 자체에 대한 두 가지의 어텐션 메커니즘이 추가가 되어 있고요. 그리고 백본에 대한 이미지, 그리고 이제 이미지에 대한 피처 맵을 뽑을 때 패스터 RCN에서 마스크 RCN으로 변경된 사항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어텐션 바이어스라는
어떤 컨트리뷰션이 하나 더 추가가 됐는데, 단순히 트랜스포머에서 어텐션을 계산할 때 그냥 그 쿼리 키에 대한 닷 프로덕트가 아니라 쿼리 키에 대한 닷 프로덕트 플러스 바이어스에 대한 너너블 파라미터를 바이어스를 추가해서 요거를 이제 어느 정도 상대적으로 거리가 멀면은 그 거리에 대해서 좀 그 거리를 고려하도록 어텐션 바이어스를 추가하는 어떤 트릭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방식을 이제 1D, 2D 방식으로 좀 적용을 해서 진행을 해서 트랜스포머 모델 자체도 성능 향상을 기여를 했고요. 그래서 요거 같이도 좀 추가적으로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먼저 이 네엇 LM 버전 2에 대해서 그 전반적인 모델 구조인데요. 그래서 첫 번째로는 그 텍스트에 대한 정보를 보게 되면은, 텍스트에 대한 인풋은 이미지에서 텍스트에 대한 OCR 모델을 적용을 해서 해당하는 단어를 추출하고, 그 단어에 대해서 그 단어가 감싸진 어떤 박스로 의해서 감싸져 있을 텐데, 당연히 OCR이니까 그렇게 감싸져 있을 텐데, 그 감싸진 바운딩 박스 자체를 또 인풋을 줘서 텍스트 토큰과 바운딩 그 단어들의 대응이 되는 바운딩 박스 자체를 인풋을 사용해서 텍스트 모더리티에 대한 인풋 인베딩이 수행이 됩니다. 그리고 이제 두 번째로는 그 이미지에서 일정한 간격으로 이제 격자로 나눠서 그 나눠진 어떤 패치들을 이미지에 대한 어떤 바운딩 박스라 보고, 바운딩 박스라는 표현보다는 앵커 박스가 좀 더 정확한 표현인 것 같고요. 그래서 이미지 자체의 어떤 특정한 격자로 이루어진 박스들을 커스텀하게 만들어서 그거를 인풋으로 이미지 피처와 그리고 바운딩 박스를 앵커 박스를 추가를 해서 이미지 피처 인베딩이 수행이 됩니다. 그래서 그 두 가지 이미지 피처와 인풋 인베딩과 텍스트 인풋 인베딩이 같이 트랜스포머 레이어에 들어가게 돼가지고 이 어떤 컨텍스추얼 인베딩이 레프레젠테이션이 수행이 되는데요. 그 와중에 어텐션 바이어스에 대한 그 트릭이 추가된 트랜스포머를 사용하게 되어 있는 구조고요. 그리고 이제 거기 산출된 결과에 대해서 세 가지 로스 펑션이 수행이 되는데, 일단 첫 번째로는 마스크드 비주얼 랭귀지 모델링 로스입니다. 요거 같은 경우는 이제 버트의 MLM 로스랑 같은 방식인데, 마스크 토큰이 실제 어떠한 토큰인지 예측하는 태스크랑 동일하고요. 여기에 비주얼이라는 단어를 쓴 게 인풋 인베딩에서 텍스트 토큰뿐만 아니라 바운딩 박스를 썼다는 면에서 비주얼이라는 단어를 사용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 MLM 로스랑 똑같다라고 보시면 되겠고, 두 번째로는 텍스트 이미지 얼라이먼트에 대한 로스입니다. 이거 같은 경우는 이미지에서 특정한 단어를 랜덤하게 가리게 되는데, 그러면 이미지상에서 어떠한 토큰이 가려져 있고 안 가려져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를 이미지에 대한 피처가 아니라, 비주얼 피처가 아니라 텍스트에 나온 결과에 대한 피처에서 이 단어가 실제 이미지상에서 가려져 있는지 안 가려져 있는지 예측을 하는 태스크입니다. 그래서 이 과정에서 마스크 토큰으로 사용된 토큰에 대해서는 이 커버드에 대한 그 어떤 레이블링 예측을 수행하진 않고요. 그래서 마스크 토큰이 되어 있지 않은 토큰에 대해서 커버드, not 커버드가에 대한 예측이 이루어집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텍스트 이미지 매칭이 수행이 되는데요. 이거 같은 경우는 클래스 토큰을 이용을 해서 요 비주얼 피처랑 그리고 텍스트 피처에 대한 어떤 페어, 그라운드 트루스에 대한 페어 셋이 있을 텐데, 그게 제대로 같은 페어인지 아닌지 요거를 예측한 태스크입니다. 그래서 먼저 일단 이 인풋 인베딩에 대해서 좀 뒤에 단은 생각보다 간단하고 앞단 인풋 인베딩 만드는 과정이 좀 확 와닿지 않으실 텐데, 요거를 이제 단계적으로 하나씩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텍스트에 대한 그 피처를 어떻게, 인풋 인베딩을 어떻게 수행이 되는지 그거를 하나씩 설명해 드리면은, 먼저 이 소로이 데이터셋에 대한 이그젬플로 하나 예시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서 그 이미지에 대한, 그러니까 어떤 문서에 대한 이미지가 하나 주어져 있는데, 여기에 대한 데이터에서는 영수증이죠. 그래서 이 영수증이 이 데이터 셋에 대해서는 하나의 영수증은 하나의 이그젬플로,
하나의 센텐스로 이렇게 표현이 돼서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텍스트 버트의 인풋에서 만들듯이 클래스 토큰, 세퍼레이션 토큰 요거 두 가지를 활용을 해서 앞뒤로 묶어줘서 토크나이제이션이 이루어진 단어들을 이제 묶어줍니다. 그래서 요 과정은 이제 그 텍스트 버트에서 사용하는 방식과 동일해서 간단히 넘어가도록 하겠고요. 근데 이제 이 토큰들을 결과적으로 이게 어떠한 요 다운스트림 태스크에 대해서는 이제 각 토큰별로 요게 어떠한 의미를 가지는 레이블인지, 그러니까 이 골든이라는 토큰이 컴퍼니에 대한 슬롯에 해당하는지 아니면 금액의 총계에 해당하는 토큰인지 아니면 주소, 날짜인지 그거에 대한 레이블링이 다 되어 있는데 그 레이블링을 실제 이미지에 대한 토큰이 주어졌을 때 예측을 하는 시퀀서 레이블링 태스크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 그림의 예시처럼 토큰별로 컴퍼니, 토털, 어드레스, 데이트인지 각각 예측을 하는 태스크가 되어 있을 텐데요. 그래서 여기에 대한 예시를 보게 되면은 이 빨간색 박스로 쳐져 있는 그 부분들이 컴퍼니에 대한 부분이 회사명이 되겠고, 그리고 녹색으로 칠해져 있는 부분이 주소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그림에서 토큰별로 레이블링이, 타겟 레이블링이 수행이 되어 있는데요. 그거를 이제 숫자로 좀 매핑을 해서 좀 표현해 드리면은, 그 이제 컴퍼니는 0, 그리고 이제 데이트는 1, 어드레스는 2 이런 식으로 해서 매핑을 해봤습니다. 그리고 이제 여기에서 한 가지 추가된 거는 이제 버트 토커나이저, 워드피스 토커나이저를 사용하게 되는데, 만약에 직관적으로 이 예제에서 골든이라는 단어를 그 워드피스 토커나이저를 사용하게 되면 골든 그 자체로 나오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아치스도 이제 인풋으로 워드피스에다가 워드피스 인풋에 아치스를 넣게 되면은 아치스가 그대로 나오게 되는데, 근데 이제 SDN이라는 요 어떤 단어를 워드피스 토큰화를 넣게 되면은 SD하고 이제 샵샵 N으로 두 가지로 나눠지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의 단어에 두 개의 토큰이 분리되는 현상이 있는데요. 여기서 이제 레이블링 어떻게 하냐라는 관점에서 좀 고려를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SD 에다가 이제 SD 같은 이 토큰은 단어에서 첫 번째 부분에서 파생된 토큰이고, 그리고 샵샵에는 나중에 발생된 토큰입니다. 그래서 먼저 발생된 토큰에다가 이 비긴이라는 B에 대한 어떤 레이블링을 줄 수 있을 거고, 그리고 그 이후에 나오는 것에 대해서는 outside라는 어떤 레이블링을 줄 수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마찬가지로 BHD 같은 하나의 단어에서 두 가지 토큰으로 분리가 됐을 때 B도 비기닝으로 줄 수도 있고, 비기닝으로 주게 되고, 그리고 샵샵 HD에 대해서도 아웃사이드라고 줄 수 있습니다. 이런 방식으로 아래에 있는 다른 그 분리된 토큰들에 대해서도 OB 태그 포맷으로 이제 다 변경시킬 수가 있겠고요. 그래서 요거를 하는 목적이 뭐냐면, 결과적으로 이제 이렇게 만약에 단어가 여러 개의 토큰으로 분리가 되면 그냥 첫 번째 토큰에 대해서만 학습이 되도록 하겠다는 겁니다. 그래야 되면은 좀 성능 향상이 있다라고 하는 게 논문에서 제안하는 구조고요. 그래서 그거를 좀 더 고려를 좀 직관적으로 해드리면은, 만약에 학습 시에 이제 로스로 계산하지 않는 토큰을 마이너스 100이라고 이제 레이블링을 이제 어떤 그 필터링 인덱스로 주게 되면은, 요 샵샵 N이랑 샵샵 HD 같은 경우는 이제 뒤에 파생된 토큰들이기 때문에 요거 같은 경우는 이제 학습 시 고려하지 않기 위해 그라운드 트루스에 대한 0, 1, 2, 3, 4가 아니라 그냥 마이너스 100으로 학습 로스에 제외를 시킵니다. 그래서 요거를 이제 요것을 고려한 포맷이 이렇게 되어 있겠고요. 그 다음에 이제 그냥 단어 하나 줬을 때 그 자신이 토큰 경우에는 그냥 당연히 이제 그라운드 트루스에 대한 매핑 인덱스를 사용해서 그대로 학습을 시키고요. 그리고 CLS랑 그 세퍼레이션 토큰 같은 경우는 이제 학습을 시키지 않는 토큰으로 진행을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해서 마이너스 100으로 진행을 했고, 그래서 좀 정리를 하면은 이제 토큰 인베딩이 하나 수행이 되고, 그 다음에 이제 포지셔너 인베딩 요랑 토큰 타입 인베딩 같은 경우는 버터에서 사용되는 포지셔너 인베딩이랑 세그먼트 인베딩이랑 같은 맥락이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그래서 거기서 나온
바운딩 박스 요거의 의미는 이제 좀 두 번째 컬럼을 보시면 79, 66, 210, 66이라는 이 바운딩 박스가 이 이미지상에서 이 골든이라는 토큰을 감싸고 있는 그 어떤 박스 형태로 바운딩 박스로 제공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그 좌표 자체를 디스크리트하게 표현한 다음에 그거를 포지셔널 인베딩 절차를 수행하게 됩니다. 근데 이렇게 네 가지 바운딩 박스뿐만 아니라 이제 위 아래에 대한 포지션에 대한 좌표가 있으니까 위에서 아래 빼면 높이가 되고 그 다음에 이제 좌에서 우에 빼면은 좌우로 빼면은 이제 가로 길이가 되니까 그거를 이제 그 절대적인 크기에 대해서 좀 또 이것도 디스크리트하게 표현한 다음에 포지셔널 인베딩을 수행해서 총 여기서는 6개의 포지셔널 인베딩이 수행이 되겠고요. 네. 그 바운딩 박스에서 파생되는 포지셔널 인베딩이 6개가 되겠고, 그 다음에 총 토큰 인베딩, 그 다음에 시퀀셜에 대한 포지셔널 인베딩, 토큰 타입 인베딩, 모두 다 합치게 되면은 총 9개의 인풋 인베딩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요거를 다 더해줘서, 뭐, 리니어 프로젝션 한번 한 다음에 더해줘서, 트랜스포머에 들어가는 인풋 인베딩이 되겠고요. 그리고 이제 앞서 소개드린 네이블링 방식을 예측하는 태스크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각 시퀀스마다 이런 식으로 예측이 이루어지게 되겠고요. 여기까지가 이제 텍스트 인아웃에 대한 결과를 좀 보여드린 거고, 그 다음에 이제 비주얼 피처를 만드는 방식에 대해서 좀 더 구체적으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마스크 ICN을 이제 프리트레이닝 된 어떤 백본 네트워크를, 그러니까 이제 마스크 ICN부터 좀 간략히 설명드리면은, 백본 네트워크가 이제 뭐 일반적으로 레지넷, FPN을 많이 쓰고, 거기에다가 이제 뭐, RPN, 그리고 이제 ROI 헤드, 그 마스크 헤드, 이렇게 좀 또 다른 네트워크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근데 요거를 다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그 FPN, 그리고 이제, 그 RPN이랑, 그리고 이제 ROI 헤드, 그리고 마스크 헤드, 요거를 다 고려하지 않고요. 그럼 남는 게 레지넷 FPN, 요 하나가 남겠죠. 그것도 이제 다 쓰는 게 아니라 두 번째 레이어에 대해서만 이제 피처 맵을 가져옵니다. 근데 이제 두 번째 레이어, 그러니까 로우 레벨 어떤 레지넷의 두 번째 레이어니까 굉장히 이미지가 사이즈가 상단보다는 굉장히 클 겁니다. 근데 그래서 그 사이즈가 큰 피처 맵에 대해서 다 고려하는 것도 아니고, 그 어댑티브 풀링을 이용을 해서 좀 7x7, 그러니까 아웃풋 사이즈를 7 곱하기 7로 표현하고 싶다, 이렇게 정의를 하게 되면은 그 두 번째 레이어에 대한 피처 맵을 이제 7x7로 풀링을 해서 요 피처 맵을 사용하게 됩니다. 네. 그렇게 되고, 좀 더 요 레지넷이 아니라 여기서는 또 레지넷 XT라는 그 백본 모델을 사용했는데, 요거를 이제 제가 직관적으로 간단히 봤을 때는 그냥 단순히 레지넷 같은 경우는 컨볼루션을 수행한 다음에 그거를 이제 더해주는 구조인데, 여기서는 이제 뭔가 트랜스포머의 멀티헤드처럼 여러 개의 컨볼루션을 수행한 다음에 그거를 이제 한 번에 어그리게이션을 취하는 그런, 어떻게 보면 멀티헤드 어텐션 메커니즘에서 수행되는 그런 여러 개의 오퍼레이션을 수행해서 그 나중에 한 번에 취합을 하는 그런 구조의 레지넷이었습니다. 그래서 요 백본을 사용을 했고, 그리고 두 번째 레이어에 대한, 아까 레지넷에서 백본 네트워크 레지넷에서 두 번째 레이어를 사용했는데, 그거를 좀 직관적으로 그림으로 표현하게 되면은 요런 형태가 되죠. 그래서 피라미드 형태로 이제 업샘플링을 통해서 뭐 이전 레이어의 어떤 서메이션으로 레졸루션에 대한 하이 레졸루션을 좀 잘 표현하는 구조가 이제 FPN 구조가 되겠고, 거기서 두 번째 피처를 이제 풀링을 해서 사용하게 됩니다. 그래서 뭐 여기에서는 정확하게 표현하면은 이미지 사이즈가 두 번째에서 굉장히 클 텐데, 요걸 이제 어댑티브 풀링을 해서 만약에 이 피처가 뭐 12 곱하기 5다 그러면은 요거를 좀 더 내가 원하는 사이즈니 만약에 3x3이다 이라고 하면은 요 12 곱하기 5에 대해서 3x3에 나오게 하려면은 4고, 이제 높이가 4고 그리고 가로가 1인 커널을 사용을 해서 그거를 이제 슬라이딩 풀링을 적용하게 되면은 3x3이 나오겠죠. 그런 식으로
아웃풋 사이즈가 뭐다라고 특정 커스텀하게 지어주게 되면은 그거에 맞도록 커널 사이즈를 다이나믹하게 조정을 해서 원하는 아웃풋 사이즈가 되도록, 그렇게 해서 퀀타이제이션이 되도록 하는 방식이 어댑티브 풀링 마싱입니다. 그래서 이 본 논문에서는 7x7의 풀링을 사용을 해서 동일한 사이즈로 다 바꿔주게 되겠고요. 네, 그래서 좀 더 다시 돌아와서 이제 백본 네트워크에 대한 프리튜닝 된 모델을 어떤 걸 썼는지 간략히 설명해 드렸고, 요 네즈 XT에 대한 그 FP 101 FPN에서 두 번째 레이어를 이제 어댑티브 풀링한 게 7x7 풀링에 대한 값입니다. 그래서 이미지로 보게 되면은 영수증이 들어오게 되면 그 영수증에 비해서 7x7 피처 맵으로 표현이 되는데, 요거를 이제 어떻게 보면 앵커 박스를 만들려고 합니다. 네, 여기서 좀 이게 구분을 잘 지어야 되는데, 제가 이 발표를 진행하면서 텍스트에 대한 부분은 정확하게 토큰들을 감싸져 있는 감싸져 있는 박스이기 때문에 요거를 이제 바운딩 박스라고 표현해 드렸는데, 요거 같은 경우는 그냥 어떤 피처맵 사이즈에 비례를 해서 인풋 이미지 상에서 어느 정도의 립세티브 필드를 가지는 박스인지 그거를 표현하는 단계이기 때문에, 그래서 실질적으로는 토큰이랑 관계없는 박스입니다. 그래서 요거를 바운딩 박스라는 표현보다는 앵커 박스라고 좀 더 명명하는 게 좀 맞다고 생각을 해서 이렇게 요 발표에서는 앵커 박스라고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요 비주얼 피처에서 나오는 이 앵커 박스는 일단은 이미지에 대한 그 사이즈가 어떻게 보면 바운딩 박스가 1000으로 이제 좀 노멀라이제이션 되도록 일단 변경이 되어 있는 상태고요. 그래서 이 이미지 에저에서 이미지의 어떤 범위가 뭐 0부터 1000까지 있다고 해보겠습니다. 그러면은 이 피처 맵이 7x7이니까 그 인풋 이미지에 대해서는 전체 가로가 1000일 때 요 7개의 간격으로 등간격으로 나눴을 때 하나의 피처 맵은 142에 대한 그런 어떤 범위를 가질 수 있습니다. 인풋 이미지 상에서. 그래서 그런 식으로 이 해당하는 피처 맵이 어느 리세티브 필드에 있는지 그렇게 고려를 하도록 이런 박스 좌표를 앵커 박스 좌표로 만들게 되겠고요. 그래서 이거를 좀 시각적으로 보게 되면은 이 빨간색으로 칠해져 있는 피처 맵의 부분은 실제 이미지상에서는 이 빨간색으로 칠해져 있는 어떤 그 패치를 가리킬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각 피처 맵이 어디 인풋 이미지에서 앵커 박스 위치가 어딘지를 투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를 그대로 따와서 이미지 패치랑 그 이미지, 그러니까 7x7에 대한 피처 맵이니까 이것을 플래튼하면 49에 대한 어떠한 플래튼된 어떤 시퀀스 패치가 되겠죠. 그래서 그거를 일단 먼저 표현해 드린 거고, 그 다음에 그 각각에 해당하는 패치에 대해서 그 감싸져 있는 앵커 박스 자체를 이제 앵커 박스 좌표를 가져오게 됩니다. 그래서 첫 번째 패치는 0,0 그리고 142, 142 이런 식으로 해서 각각 이렇게 다 표현을 할 수 있겠고요. 그리고 이것도 마찬가지로 위아래랑 좌우를 빼줘서 높이랑 가로 길이를 인베딩을 시켜줍니다. 포지셔널 인베딩을 시켜줍니다. 그리고 이제 그 버트에서 사용되고 있는 시퀀셜에 대한 단순 포지셔널 인베딩도 수행을 할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토큰 타입 인베딩도 같이 수행해 줍니다. 그래서 이제 버트에서는 0으로 해주는데, 이제 그러니까 텍스트에서는 0으로 세그먼트 인베딩을 줬는데, 여기서는 이제 다른 모델리티니까 이거를 이제 1로 매핑을 해줘서 두 개 같이 이제 페어하게 인풋으로 들어갈 수 있도록 세그먼트를 해주는 인베딩이 여기 추가된 걸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요거를 그냥 좀 다음 설명을 위해서 좀 배열만 한번 바꿔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배열만 바꾼 건데요. 그래서 포지셔널 토큰 타입 레프트, 어퍼, 라이트, 롤, H, W 포지셔널 인베딩 이렇게 해가지고 요 순서대로 이제 배열만 다시 바꾼 형태가 되겠고요. 그래서 요거를 이제 이어서 프리트레이닝 단계를 좀 먼저 설명드리면은, 그 앞서 설명드린 텍스트에 대한 그 인풋 인베딩과 이미지에 대한 인풋 인베딩을 설명드렸죠. 그래서 요거를 구조로 보시게 되면 토큰은 이제
정확히는 이제 토큰과 패치죠. 이미지 패치죠. 그래서 그거에 대한 어떤 인풋 자체에 대한 인베딩과 데이터 인풋에 대한 인베딩과 그리고 이제 포지셔널 인베딩, 토큰 타입 인베딩, 레프트 포지션 이렇게 각각 그 얼라인이 되면서 이제 인베딩이 된다는 걸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요 두 가지를 보시게 되면은 일반적으로 여기서는 버트 베이스처럼 512 시퀀스를 사용하는 토큰 시퀀스를 텍스트 시퀀스를 가지고요. 그리고 이거는 7x7 풀링을 사용하다 보니까 49에 대한 시퀀스를 가지는 이미지 피처가 있습니다. 이미지 인풋이 있습니다. 그래서 요거를 이제 같이 트랜스포머에 태워서 이제 뭐 릴레이티브 포지셔널 인베딩이라는 거를 수행한 어텐션 바이어스로 추가된 트랜스포머를 수행하게 되겠고요. 그래서 여기서 주의할 점은 이 전체에서 나온 아웃풋 인베딩을 그대로 다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텍스트에 대한 아웃풋 인베딩만 사용해서 이 세 개에 대한 로스 펑션을 계산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파란색으로 줄친 부분을 좀 확대시켜 보면은 이런 식으로 표현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그래서 이렇게 비주얼과 텍스트 같이 셀프 어텐션이 된 어떤 피처가 나올 텐데 거기에서 텍스트에 대한 아웃풋 피처만 가져온 겁니다. 그래서 요거 아웃풋 피처를 예측을 하는데 이 첫 번째 마스크드 이름 같은 경우는 버트와 똑같은 로스 펑션이 되겠고요. 그래서 마스크 토큰이 실제 어떠한 토큰인지 예측을 하는 태스크입니다. 그래서 요거는 간략히 넘어가도록 하고, 두 번째로는 텍스트 이미지 얼라인먼트입니다. 요거 같은 경우는 이미지의 어떤 특정한 부분이 가려져 있을 텐데 그 가려져 있는 부분이 가려져 있는 부분에 대해서 이제 이거를 잘 예측을 해야 되는데 텍스트 토큰에서 아웃풋 토큰에서 이 토큰이 그러면 실제 이미지상에서 가려져 있는지 안 가려져 있는지 예측을 하는 태스크가 되겠습니다. 근데 이 과정에서 마스크 토큰으로 사용된 토큰은 이 텍스트 이미지 얼라인먼트를 고려를 하지 않고요. 그래서 여기 보시면 아치스라는 토큰이 마스크 토큰으로 사용이 됐는데 요거 같은 경우는 이제 커버드에 대한 예측이 가려져 있는지 안 가려져 있는지에 대한 예측이 수행되지 않죠. 그래서 그런 거를 한번 주의 깊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클래스 토큰으로 랜덤하게 이미지를 섞거나 텍스트를 다르게 섞거나 이미지를 드랍하는 경우, 아마 이 부분은 이미지 자체를 제로 패딩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거를 이제 그거를 이제 데이터로 구성을 해서 실제 같은 페어셋인지 아닌지를 예측하는 태스크입니다. 그렇게 해서 프리트레이닝 완료가 되면은 이제 파인튜닝 단계에서는 이제 뭔가 태스크를 예측을 해야겠죠. 태스크를 예측할 때는 똑같이 이미지와 텍스트 같이 트랜스포머에 태워주게 되고, 텍스트에 있는 아웃풋 피처 인베딩, 컨텍스추얼 인베딩만 사용을 해서 이렇게 아까 만들어진 시퀀설 어떤 영수증에 대한 토큰별로 레이블링, 뭐 컴퍼니냐, 어드레스냐, 토털, 뭐 그런 레이블링을 수행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트랜스포머에 대한 어텐션 바이어스를 이제 주는 텀을 소개를 안 드렸는데요. 요거를 이제 따로 소개해 드리면은 여기서는 릴레이티브 포지셔널 인베딩을 사용을 했습니다. 그래서 트랜스포머 구조 같은 경우는 멀티헤드 어텐션 구조에서 쿼리와 키에 닷 프로덕트 형태의 웨이트 연산이 되고, 거기에서 이제 뭐 디멘전만큼 스케일링, 그다음 소프트맥스를 줘서 어텐션 스코어를 계산하게 되는데, 네, 그래서 요거를 그냥 어텐션 스코어를 바로 이제 밸류 벡터에다가 이제 적용해 주는 게 아니라 이렇게 포지셔널 인덱스를 이용을 해서 어텐션을 줄 때 상대적인 거리를 고려를 하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당연히 이게 시퀀셜에 대한 어텐션 스코어인데, 그러면 가까운 거랑 먼 거랑 좀 차별화를 주면 좋을 것 같죠. 그래서 그거를 이제 그러한 목적에서 이제 이런 어텐션 바이어스를 주는 것 같고요. 그래서 요거를 좀 더 시각적으로 좀 보여드리면은 포지셔널 인덱스 요거를 이제 뭐 0, 1, 2, 3이라고 간략히 좀 정의를 해보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4개에 대한 시퀀스가 있는데 요거를 이제 쿼리키로 표현하게 되면은 이런 식으로 이제 매트릭스 형태로 바꿀 수가 있습니다.
매트릭스 형태로 바꿀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 매트릭스 형태로 바꿀 때 실질적으로 요게 지금 여기에 대한 숫자 넘버 같은 경우는 어떤 그 리니어 임베딩을 선택을 하는 어떤 룩업 테이블 형태로 선택을 하는 그런 어떤 디스크리트한 넘버라고 보시면 되겠고, 그래서 여기에 대한 이 숫자 1, 2, 3 요거의 값은 어떠한 그 리니어 임베딩 되어 있는 것에 대해서 나는 첫 번째 리니어 임베딩을 쓰겠다, 두 번째 리니어 임베딩을 쓰겠다라는 어떤 디스크리트한 코드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그래서 그러니까 컬이랑 키가 상대적으로 한 칸 떨어져 있는 거에 대해서는 첫 번째 리니어 임베딩을 쓰겠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컬이랑 키랑 뭐 상대적으로 거리가 2 정도 떨어져 있으면 두 번째 리니어 임베딩을 쓰게 되겠고요. 그래서 그런 식으로 쓰게 되는데, 여기서는 이제 그 지금 이제 from to로, 그러니까 쿼리에서 키로 가는 방향과 키에서 쿼리로 가는 방향에 대해서 다른 디스크리트 코드를 쓰고 있습니다. 그 말은 이제 거기에 대한 그 차별화를 주려고 하는 것 같고요. 그래서 쿼리에서 키로 가는 방향과 키에서 쿼리로 가는 상대적인 거리는 서로 다르다. 그래서 이거를 이제 바이디렉셔널하게 좀 다르게 고려를 하는 다른 리니어 임베딩 값을 쓰겠다라는 컨셉을 가지고 있고요. 네, 그래서 상대적인 거리는 절대적인 거리는 1하고 4는 같지만 여기 이제 방향이 다르다고 가정을 했으니까 1하고 4로 서로 다른 리니어 임베딩을 쓰도록 이렇게 설정을 해준 상태입니다. 그래서 그거를 좀 더 보게 되면은, 좀 더 구체적으로 보게 되면은 이 아래에 있는 색깔이 칠해져 있는 3D 매트릭스를 좀 보면 좋을 것 같은데요. 여기서 리니어 임베딩에 대한 사이즈는 헤드 수랑 동일하게 설정을 해줍니다. 요거의 목적은 리니어 임베딩을 할 때 실질적으로 바이어스를 쓰는 건 스칼라인데, 내가 이제 헤드 수가 사용되는 모델의 헤드 수가 4개라고 하면은 그 헤드마다 서로 다른 바이어스를 주고 싶은 겁니다. 그러면은 서로 다른 4개의 값이 필요하겠죠, 헤드가 4개일 때. 그래서 그 4개에 대한 값을, 서로 다른 스칼라 값을 주기 위해서 리니어 임베딩에 대한 사이즈를 헤드 수만큼을 주게 되면은 각 그 리니어 임베딩의 스칼라 값들을 각각 헤드에 적용시킬 수가 있겠죠. 네, 그리고 여기서 앞서 말했다시피 요 디스크리트한 코드에 대한 넘버 같은 경우는 같은 값을 가지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요 지금 4라는 숫자에 대해서는 파란색 리니어 임베딩을 쓰게 되는 거고요. 그냥 5라는 리니어 임베딩 같은 경우는 황토색에 대한 걸로 같은 리니어 임베딩이라는 거를 강조를 하고 싶습니다. 그래서 그거를 했을 때 결과적으로 이게 그러니까 저기 여러 개의 헤드로 사용하기 위한 저 축을 헤드 1 정치 예제에서 첫 번째 헤드에 대해서만 적용한다고 하면은 여기 첫 번째 헤드에 해당하는 부분에 대한 그 릴레이티브 포지셔널 바이어스를 이제 어텐션 스코어에다가 적용을 해줘서 어텐션 바이어스를 적용을 해주게 되는 거죠. 네. 그래서 뭐 좀 세부적으로 보니까 좀 복잡하게 맞는데, 결과적으로 상대적인 시퀀스에 대한 거리를 고려를 해서 그거를 좀 바이어스의 텀으로 그 상대적인 거리를 고려를 하기 위해서 너너멀 스칼라 파라미터로 각각 적용해 준다는 개념이 되겠고요. 그리고 이제 바이디렉셔널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는데, 여기서는 이제 레프트에서 라이트로 가는 유니디렉셔널한 단방향에 대해서도 이제 적용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같은 경우는 윗단에 대한 윗삼각행렬에 대해서는 좀 다 고려하지 않고 그냥 아랫삼각행렬에 대해서만 적용을 해서 어텐션 바이어스를 주게 됩니다. 뭐 시계열에서 사용이 될 수 있겠죠. 네, 그렇게 해서 지금 말씀드린 부분은 1D 릴레이티브 포지셔널 임베딩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고요. 그리고 요거를 수행하기 위해서는 포지셔널 인덱스를 사용을 했습니다. 근데 여기서 제안하는 요 레이아웃 LM 버전 2에 대해서는
지금 포지셔널 인베딩, 포지셔널 인덱스가 되게 많지 않습니까? 바운딩 박스로부터 해서. 그래서 그렇게 되게 많을 텐데, 그거를 이제, 어떻게 보면 XY 같이 고려하는 것이 아니라 각각 좌표별로, 그러니까 X 좌표에 대해서, 어떻게 보면 X 좌표를 포지셔널 인덱스로 간주를 하고, 이 X의 좌표에 대해서만 1D 릴레이티브 포지셔널 인베딩을 수행을 하고요. 그 다음에 Y 좌표에 대해서만 1D 릴레이티브 포지셔널 인베딩을 수행을 합니다. 그렇게 되면은 단순히 시퀀셜에 대한 포지셔널 인베딩이 있고, 그 다음에 X좌표에 대한 포지셔널 인베딩, Y좌표에 대한 릴레이티브 포지셔널 인베딩, 이렇게 세 가지 릴레이티브 포지셔널 인베딩이 존재를 합니다. 그래서 이 세 가지를 각각 세 가지에 대한 바이어스를 어텐션 스코어에다 각각 다 더해줘서 최종 어텐션 스코어를 사용하게 됩니다. 이렇게 함으로써 트랜스포머의 성능이 일반적으로 1, 2% 정도 성능이 다 올라가는 것 같고요. 네, 그래서 어떤 태스크든지 트랜스포머를 쓸 때 릴레이티브 포지셔널 인베딩을 쓰는 게 고려를 해보시는 게 좋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실험 데이터 같은 경우는 일반적으로 네임드 엔티티 레코그니션이 있고, 그리고 방금 이 예제에서 설명드린 영수증에 대한 슬랍 프리딕션, 그리고 다큐먼트 클래시피케이션, 이렇게 세 가지가 있는데, 다큐먼트 클래시피케이션 같은 경우는 성능이 좀 쉬운 태스크라서 약간 좀 잘 고려를 하진 않고 있고, 요 리스트 같은 이 영수증 태스크 같은 경우도 좀 성능이 너무 이번에 좀 좋게 많이 나와서 좀 개선돼야 할 태스크에 대해서는 좀 네임드 엔티티 레코그니션이지 않을까 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결과를 보시게 되면은 메이어 LM 버전 2에 대해서 영수증에 대한 데이터고요. 그 슬랍 프리딕션 할 때 OCR에서 좀 잘 매칭이 되지 않는 그것만 좀 제어를 하면은 예측한 거에 대해서는 에러가 1% 이내로 달성된 걸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네. 그렇게 해서 성능이 좀 많이 향상이 된 걸 확인할 수가 있겠고요. 두 번째로는 이제 엔티티 레코그니션에 대한 데이터 셋인데요. 이 같은 경우는 요거 같은 경우도 이제 그 제안한 모델이 성능이 가장 좋았다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말한 ANLS라는 메저가 있는데, 요거는 리베슈테인 시뮬러리티 스코어라는 지표를 사용을 해서 그 모델의 정량적인 평가를 수행을 했는데요. 요거는 이제 코사인 예측된 문서와 예측된 문장과 실제 문장이 얼마나 잘 맞는지, 일반적으로 뭐 코사인 시뮬러리티 이런 것을 사용할 수가 있는데, 요거는 요 데이터에 대한 태스크에 대해서는 요 코사인 시뮬러리티가 아니라 리벤슈테인 시뮬러리티를 사용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뭐냐면, 어떠한 유사도를 두 개의 어떤 단어라고 보겠습니다. 두 개의 단어의 유사도를 보려고 하는데, 이 유사도를 세 개의 오퍼레이션으로 활용을 해서 이 단어가 몇 번의 오퍼레이션을 사용을 해서 첫 번째 단어가 두 번째 단어로 갈 수 있는지, 최소한의 오퍼레이션을 사용할 수 있는 수를 어떻게 보면 거리 기반으로 사용된 지표입니다. 그래서 좀 더 쉽게 설명해 드리면은, 예제로 바로 설명드리면 좀 직관적일 것 같은데, 여기서 지금 예제선 첫 번째 단어는 홀스라는 단어가 있고, 두 번째 단어는 ROS라는 두 번째 단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단어와 두 번째 단어에 대해서 이제 유사도를 측정하고 싶은 건데, 그러면은 요 리벤슈테인 컨셉 자체가 첫 번째 단어에서 두 번째 단어로 가는 데까지의 세 가지 오퍼레이션, 뭐 어떤 단어를 추가할 수 있고, 어떤 단어를 지울 수 있고, 어떤 단어를 교체할 수 있는 세 가지 오퍼레이션이 있는데, 그 최소 몇 번의 오퍼레이션을 사용해야 요 두 번째 단어로 갈 수 있는지, 그거를 이제 오퍼레이션에 대한 사용 횟수로 평가를 하는 건데요. 그래서 첫 번째로는 이 홀스라는 단어에서 H를 R로 바꾸면 이 RORSE에 대한 알파벳으로 이제 변환이 되겠고, 여기서 중간에 있는 R을 빼게 되면은 로즈라는 단어로 변경이 됩니다. 그리고 이제 여기서 마지막에 있는 E를 지우게 되면은 ROS라는
요 단어로 표현이 되는데요. 그러면 이제 저희가 원하는 첫 번째 단어가 두 번째 단어로 표현이 됐습니다. 그래서 여기까지 그러니까 이 단어를 바꾸는 데까지 걸리는 오퍼레이션의 수가 총 3개가 3번이 수행이 됐죠. 그래서 요게가 이제 이 수행 횟수가 적어질수록 이 2개의 단어는 굉장히 가깝고, 그러면 뭐 너무 다르면 이 오퍼레이션을 굉장히 많이 수행을 해야겠죠. 네, 그래서 이 최소 사용 횟수를 수행하는데, 이 최소 사용 횟수를 이제 다이나믹 프로그램을 이용해서 최소 사용 횟수를 찾아내게 됩니다. 네, 그렇게 간략히 설명을 드렸고, 그리고 이제 좀 그 제안하는 모델에 대한 결과를 좀 제안하는 모듈에 대해서 좀 단계적으로 설명드리면은, 그 MLM 로스랑 얼라이먼트, 매칭 로스를 다 사용했을 때 성능이 가장 좋았습니다. 그리고 여기서는 마지막으로는 이 유니LM 버전 2에 대해서 이니셜라이제이션을 좀 좋은 걸 쓰면은 성능이 더 향상이 됐다라는 걸 강조를 하고 있고요. 유니LM 버전 2 같은 경우는 이게 그 유니LM이라는 요 모델 자체는 단방향, 그러니까 유니디렉션한 레프트 라이트에 대한 어떤 어텐션 메커니즘과, 그리고 이제 바이디렉션한 어텐션 메커니즘, 이 두 가지를 같이 고려를 한 모델인데요, 일반적으로. 근데 그래서 오토리그레시브한 특성도 있고 바이디렉션한 특성이 있는 모델인데, 요거를 이제 버전 2에서는 이제 파셜 오토리그레시브한 부분이 추가되면서, 네, 그러한 부분을 성능이 향상시킨 프리트레이닝 모델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해서 여기까지 발표를 다 마쳤고요. 네, 감사합니다.